반갑습니다. 전에 계획했던 책 읽는 남자, 발음이 좀 그런가요? 책 읽는 남자. 동영상을 남길까 하고요. 아마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괴이한, 계산한 표정을 많이 지을 거예요. 입을 많이 풀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복해서 혀가 좀 꼬이기도 하고, 발음이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나 좀 막히는 부분들에서는 제가 좀 특이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그냥 웃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동영상이 10분 정도, 15분 정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길잖아요. 길어서 다 보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데 또 책을 읽어주는 거를 또 들으면 좀 색다른 느낌이 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 발음이 아나운서나 이런 분들처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알아듣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남기는 부분들은 저의 하나의 이제 노력하는 과정이고, 또 책을 읽음으로써 발음이라든지 또 책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읽은 책은 첫 번째로 시작하는 책이죠. 생각을 생각하다. 요즘에 생각이 참 많아져서 그 생각을 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선택한 책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창조에 관한 책이고요. 또 제가 또 창조에 관한 창의력, 창조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자 부분에 좀 좋은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읽었던 부분들을 다시 읽는 것보다 좀 버벅거리거나 어떻게 보면 미흡할 수 있더라도 중간에서부터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부분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소주제인데요. 창의적인 활동 중에는 재미없는 일도 있다. 창의적인 과정에는 매번 똑같은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기대는 창의적인 과정에는 매번 똑같은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기대는 창의력의 흐름을 가로막는 또 다른 공상이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창의적인 노력이라고 해서 모두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재미없거나 실증나는 일과 마주치면 하던 일을 내팽개치려 든다. 조급하게 내가 이런 일을 꼭 해야 하나? 라고 반문하면 작업을 뒤로 미루기도 한다. 하지만 나중은 절대 오지 않는다. 오더라도 때가 너무 늦어 집중력과 열정이 이미 식어버린 뒤다. 창의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과정이 매 순간 즐거워야 한다는 기대를 저버리고 재미없는 일도 해야 한다는 정을 처음부터 인정하는 게 좋다. 화가들은 대개 작업실을 어질러 놓고 치우길 싫어한다. 음악가들은 더러 곡을 만드는 것보다 다른 지루한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재단과 재봉일은 옷을 디자인할 때 기쁨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새로운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꾸준히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르고 숙제를 하고 논문을 써야 한다. 유리공예를 하든 시를 쓰든 무용을 하든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든 가구를 제작하든 창의적인 과정에 몰입하는 동안 엄청난 희열과 기쁨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흥미롭지 않은 순간도 견뎌내야 한다. 또한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안 느끼는 강렬한 자극은 바로 기쁨이다. 활동이 끝나면 기쁨은 추억이 된다. 반대로 희열은 도전의 의식과 관계가 있는데 어떤 주제나 기술과 관련해 실력을 쌓았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다. 더 이상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가 쌓은 실력은 존재 자체가 일부가 된다. 창조적인 작업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강렬한 기쁨을 느낀다. 하지만 그 일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열정이 끊임없이 솟게 만드는 것이 희열이다. 희열은 우리가 스스로 존중하도록 자아의식을 높여준다.
창의적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때마다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도 그만큼 성숙해진다. 하지만 기쁨과 희열만 경험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식은 보상이 따르지 않거나 보상이 조금 덜한 일과 마주쳤을 때 그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든다. 두 번째 이제 소주제고요. 겉모습에 대한 동경만으로는 몰입할 수 없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런 욕망이 너무 커지면 자신의 소망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꿈을 꾸기도 한다. 그런 꿈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해하는 공상과 다름이 없다. 언젠가 필자는 어떤 변호사에게 왜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스스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변호사라는 사실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의 어머니와 친척들도 그에게 변호사라는 직업을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춘기에 접어든 10대 때부터 배심원단에 멋지게 변론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가 상상력으로 그려낸 한 장의 그림과도 같은 이런 모습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실제로 갖기까지 그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변론을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보람을 안겨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는 상상 속의 모습에서 강렬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고 말하자면 그는 변호사가 되기를 꿈꾼 게 아니라 변호사로 보이기를 꿈꾼 셈이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소설을 쓰겠다고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이런 꿈을 꾸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이거나 선생님들한테 몇 번인가 글을 잘 쓴다는 칭찬을 받아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꿈이 자신의 관심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 글쓰기 자체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흥미를 갖는다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글쓰기 자체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흥미를 갖는다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그 일에 잘 맞느냐 아니냐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그 일에 잘 맞느냐 아니냐이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일에 몰두하도록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일이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완전히 몰입할 수 없게 된다. 몰입하지 못한다면 그 일은 목표가 아니라 단지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이제 소조제로 시작합니다. 창의력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무용 공연을 관람하거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거나 소설을 읽거나 그림을 보면 질서정연하게 잘 짜여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는 직접 마주 대하는 작품처럼 창의력을 발휘하는 과정 역시 잘 짜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 역시 우리가 창의력에 대해 자주 품는 공상 중 하나이다. 우리가 대하는 여러 작품은 몇 시간, 며칠, 몇 주,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겪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이를 구워낸 결실이다. 겉으로는 질서정연해 보이지만 이를 위해 창작하는 절망, 기쁨,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사람들은 그런 성과물을 흘낏 보면서 예정된 길을 차분히 밟는 결과라고 단정해버리곤 한다. 세계적인 대도시 런던, 파리, 뉴욕을 배경으로 20년 가까이 지속되는 남녀 사이의 복잡다단한 관계를 묘사한 영화를 본다고 가정해보자. 영화의 줄거리는 긴장감 넘치고 배우들은 마치 실제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으며 연출력은 매끄러워 어느 한 군데도 흠잡을 데가 없다. 편집을 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완전 무결해 보인다. 너무 완벽해서 영화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정도이다. 영화 제작에 특별히 관심이 없다면 그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새우며 각자의 역할에 대해 다하기 위해 분투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나서야 어렵게 촬영한 장면의 통째로 드러내기도 했고 제작비와 배우의 사정,
날씨 때문에 촬영 순서를 뒤바꾼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창의력을 발휘하는 과정이 착착 순서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공상에 집착할수록 목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런 섣부른 판단은 우리를 억누를 뿐 아니라 반면 현실적으로 사고한다면 창의력을 발휘하는 과정이 순서에 따라 일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창의력을 발휘하는 과정은 시행착오의 영속이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일 때도 종종 있다. 그뿐 아니라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도 많다.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많고 상황에 맞춰야 하는 경우도 많다. 오늘은 처음이라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거트름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책을 읽다 보면 소화가 좀 잘 된다고 할까요? 물론 지금은 소화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목이 잠긴 것처럼 시간이 좀 새벽입니다. 새벽 한 3시쯤 된 것 같아요. 잠이 너무 오지 않아서 책을 펴들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야행성이라고 해도 이 시간이 되면 좀 목이 잠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계속 깨어있는 상태에서 놀거나 뭐 이랬다면 다를 수도 있지만 잠자려고 한 2시간, 3시간 노력하다가 일어났거든요. 눈을 감고 있는데 계속 공상, 상상, 뭐 창의적인 상상이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이 계속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일어나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키면 좀 만화나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어요. 인터넷보다는 책이 좀 더 영양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인터넷도 훌륭하고 훨씬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일단 저는 인터넷을 하게 되면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웹서핑이라든지 여러 기사 클릭을 한다든지 뭐 웹툰을 본다든지 또 블로그 확인을 한다든지 메일 확인을 한다든지 또 일자리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확인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잠을 못 자게 되고 깨서 또 생활 패턴이 꼬이게 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잠을 조금 자더라도 좀 덜 피로곤 하잖아요. 일단 인터넷을 하면 너무 화려해서 시각적이나 여러가지 좀 피곤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책을 읽으면 아무래도 시각적이나 이런 부분이 덜 피로하고 또 책을 읽다 보면 졸음도 쏟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이제 책 읽는 남자라는 코너로 동영상을 남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낮에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남겨서 또 유튜브에 올리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좀 단조로워요. 동영상 남기는 게 단조롭다 보니까 뭔가 재밌는 요소들을 좀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조로운 영상을 조금 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흔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이런 건 좀 공감대를 통해서 다가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거,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 호기심이 가득한 그런 동영상들을 보면 좀 더 클릭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지만 그와 반대로 또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되게 단조로우면서도 일상생활에서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동영상을 남겨보는 겁니다. 이거를 하루 이틀로 뭐 이렇게 뭔가 관심을 갖겠다는 것보다는 1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꾸준히 함으로써 관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1년, 10년 동안 하게 되면 계속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하고는 다른 그런 책 읽는 남자라는 코너를 하더라도 좀 더 색다르게
걸어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 뭐 움직이면서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색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요리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TV를 보면서 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이야 많겠죠. 물론 그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일단 1년, 10년 목표로 두고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진심이, 진정성이,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보여지지 않을까. 보여지는 그런 동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합니다. 그와 반대로 전혀 관심이 없고 뭐 한 사람, 두 사람 혹은 0명 아무도 안 봐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남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큰 하나의 발전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노력이 제게는 큰 하나의 성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품고 있습니다. 노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누구나 봤을 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무엇인가 하나를 꾸준히 한다는 거, 이 꾸준히 하면서 정말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남기는 것조차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거의 3, 4주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4월 내내. 그러면서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나중에는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죠. 혹은 제가 먼저 세상을 등지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제가 결혼을 했는데 뭐 사랑하는 분이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 한 번, 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책 읽는 남자는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평생 동안 하고 싶어요. 제가 1분이라는 동영상을 1000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뭐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것처럼 이 또한 책 읽는 남자, 체조하는 남자 이런 동영상을 꾸준히 계속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책 읽는 남자나 체조하는 남자는 지금 매일매일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남자 같은 경우는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매일매일 하게 되면 시간적인 거나 그리고 또 이거 올리는데 편집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지금 제가 동영상 얘기랑 그냥 제가 1분 이상 이렇게 말하는 그런 동영상을 남기는 것 자체만으로도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체조나 또 책 읽는 남자를 하게 된다면 거의 또 많은 시간을 잡아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일상생활에서도 이걸 지키는데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좀 소홀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시도하고 있고요. 첫 번째 동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책 읽는 시간보다는 이렇게 혼자 떠드는 시간이 더 많았네요. 앞으로는 책 읽는 시간에 충실하도록 노력할게요. 책 읽는 남자는 책 읽는 것에 충실하고 체조하는 남자는 체조하는 것에 충실하고 그리고 1분 이상 동영상 남기는 것은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충실하고 동영상은 저의 하루의 일과를 말하는 것에 충실하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자신과의 대화하는 거죠. 그런 것에 충실하는 동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게 정형화된 것도 아니고 정답인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책 읽는 동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대화하는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영상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읽는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